취재팀은 지난 5월 경북 의성 지역을 시작으로 늑대 추적에 나섰다. 주민들의 제보와 초식동물의 분포도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한 결과 경북 지역은 현재 늑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다. 그동안 야생 늑대에 대해서는 지난 80년 경북 문경에서 한 마리를 포획한 것이 마지막 기록이다. 그리고 20년 더 이상 늑대는 발견되지 않았다. 늑대는 과연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까? 만약 경북 지역에서 늑대를 만나지 못한다면 늑대는 이미 멸종했는지도 모른다. 취재팀에게 반가운 제보가 들어왔다. 예, 안녕하십니까. 뒤에 가시죠. 예. 박혜룡 씨, 그가 지금 늑대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박혜룡 씨는 이 동물을 보는 순간 첫눈에 늑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 동물이 잡힌 곳은 계룡산 국사봉, 벌써 4년 전의 일이다. 그때 당시에 뭐냐면은 그 주위에서도 늑대가 이제 닭하고 염소하고 이제 그 민가에 해를 많이 끼쳤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냥꾼들이 저걸 잡으려고 총 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다리가 다쳐가지고 이제 잡게 된 거죠. 박혜룡 씨는 늑대라는 철석 같은 믿음으로 직접 혈통소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아끼다와 교배시켜 새끼까지 얻었다. 그러나 야생동물 전문가의 확인에 의해 이 동물은 늑대가 아니라 개로 밝혀졌다. 사람들은 흔히 늑대와 개를 혼동하기 쉽다. 늑대와 생김새가 비슷한 알래스카 마라뮤트 그리고 셰퍼트를 비교해보자. 늑대의 귀는 항상 종긋하게 서있고 크기가 작다. 눈은 개에 비해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서 눈매가 사나운 편이다. 주둥이는 뾰족하고 이마와 주둥이가 완만한 형사를 이룬다. 꼬리는 발의 뒤꿈치까지 늘어져 있는데 개처럼 위로 말려 올라가는 일이 없다. 그리고 늑대는 가슴이 좁고 몸집에 비해 다리가 길다. 경북 지역에서 늑대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목격담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에 늑대가 살고 있을 가능성을 더해준다. 한번 봤어요. 언제쯤요? 봄에요. 저라 기치가 그냥 이리 앉는 게 이리 봤어요. 또 개 같아요. 입이 좀 더 뾰롯하고 누르무리한 게 꽁지가 다 찔찔 끄이요. 원래도 한 세네 번 봤지 거기. 예. 키가 한 이 정도 되고. 웅크링주 아니십니까? 웅크링 있는데 저게 3배 뺐고 예. 새끼를 저 3배 쳤고 예. 저게서 예. 저 3배 쳤고 예. 새끼 한 4마리 3마리 두르고 어새도 댕기요. 1년 중 4월에서 6월은 늑대의 번식기다. 그래서인지 이 시기엔 늑대의 새끼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다. 권초옥 씨도 한 달 전 이 숲에서 늑대 새끼를 발견했다고 한다. 권 씨는 새끼가 있었던 자리를 찾아냈다. 그러나 그곳에 새끼 늑대는 없었다. 딱 튀어 그래가 저가가 앉았는 것더라고.
그래가 동생은 올라가고 난 이어서 요걸 한두 마리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바라고 있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 죽이지 싶어요. 너무 그 함께 어리서. 새끼들이 있었던 보금자리에는 부드러운 털이 남아 있었다. 그 속에는 어미의 것으로 보이는 긴 털도 섞여 있다. 너구리는 털이 많이 없시던데. 모성애가 강한 늑대는 새끼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새끼 곁을 떠나지 않는다. 보금자리를 들킨 어미가 새끼를 어디론가 옮긴 것일까? 아빠 해가지고 땅 파고 얘는 엄청나네 얘는. 새끼들이 놀던 자리에서 채 마르지 않은 배설물이 발견됐다. 털이 나와 있는 거만 속에서 지금 묻었잖아. 배설물은 그 동물의 정체를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단서다. 이건 벌레 발. 이 곤충 발이잖아. 곤충의 날개. 요것은 등뼈. 요것도 위에 뚜껑 날개. 이 배설물은 늑대의 것이 아니라 잡식성 동물인 너구리의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나면 야생동물들은 그제서야 활동을 시작한다. 낮에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고 깊숙이 숨어있던 포식자들도 먹이를 찾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늑대의 먹이는 쥐, 토끼와 같은 작은 동물에서부터 고라니, 사슴, 멧돼지와 같이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먹이가 풍부할 경우엔 병들고 약한 동물만 공격하는 특성이 있어 늑대가 있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건강한 먹잇감들만 남게 된다. 그것이 늑대를 생태계 조절자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 경북 지역에서는 늑대의 먹이인 고라니의 숫자가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포유동물 중에서도 그 늑대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는 것은 먹이 사슬의 최종 소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최종 소비자의 역할은 그 생태계 전반을 수적인 그런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늑대가 존재하는 산림에는 초식동물과 중소형 포유류, 초지, 그리고 곤충들이 서로 조화로운 생태계를 이룬다. 여기에서 늑대가 사라지면 초식동물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 결과로 초지가 파괴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곤충들도 멸종하고 만다. 늑대의 멸종은 곧 생태계 파괴를 부르게 된다. 이미 전 세계 지역에서 19세기 말부터 늑대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20세기 초에 유럽 서부, 멕시코와 북아메리카 그리고 일본에서는 늑대가 멸종했다. 늑대가 사라진 일본은 지금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도쿄 북서쪽의 니코 국립공원은 사슴들의 천국이다. 현재 이 공원에 있는 사슴의 숫자는 무려 3,000마리. 매년 사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천적이 없기 때문이다. 1905년 일본에서 늑대는 사라졌다. 당시만 해도 늑대가 사라졌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만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사슴의 증가는 국립공원 측의 가장 커다란 골칫거리다. この柵ができる前は、夜になると夕方から夜になると鹿たちが林の中からずっと降りてきてこの中に入ります。で、この中に生えている植物を餌として、食べてしまう。で、その結果、この草原に生えていたいろいろな植物が、だいぶ消えてしまったんです。で、例えばクガイソウという植物があるんですけども、この植物は鹿が非常に大好きで、ほとんど食べてしまったんですね。その結果、
そのクガイソウを食べていた昆虫、蝶々の仲間ですが、その蝶々も絶滅してしまったというようなことが起きています。 지난해 여름 전기가 통하는 철책을 설치하자 초원은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사슴이 있는 곳의 피해는 여전했다. 사슴들은 풀도 모자라 나무 껍질까지 갉아먹는다. 나무는 키가 자라지 못하거나 아예 말라 죽기도 한다. もしここに狼がいれば、そういった鹿の急激な増加をですね、抑えることができた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そういう点で、森林生態系と一つのシステムを考えたときに、全てのメンバーが揃っていること、それからそれぞれのメンバーがきちっと働きをしているという完全な生態系を作ることが極めて重要で、そういう点で狼は象徴的な動物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지난 4월 30일 취재팀은 전혀 의외의 곳에서 늑대를 만났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중국 하얼빈 동물원에서 도입한 4마리의 늑대. 취재팀이 가까운 곳에서 늑대를 관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다. 네 마리의 늑대는 경기도 양주에 마련된 우리로 옮겨졌다. 늑대들은 바뀐 환경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늑대가 보인 첫 반응은 두려움과 경계심이다. 안 나올라 그래. 사나운 맹수의 이면에는 무척이나 겁이 많은 성격도 드러났다. 이 만주 늑대는 대륙 늑대인 카니스 루푸스의 아종으로 아종명은 카니스 루푸스 창코, 우리나라 늑대와 같은 아종이다. 우리에 놓여진 4마리의 늑대는 이제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을 시작해야 한다. 취재팀은 만주늑대 4마리의 적응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비록 우리에 갇힌 생활이지만 늑대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만주늑대하고 혈통이 남한늑대하고는 같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또 중국이 내년부터 늑대 보호 차원이 2급에서 1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에 혈통을 입수하는 그 종 보존 차원에서요. 둘째는 이 종을 제대로 사육 관리해가지고 정식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 달 후, 만주 늑대는 처음 우리에 도착했을 때와는 달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4마리의 서로 다른 개성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이 4마리 늑대는 야생에서 잡힌 1년생 수컷 늑돌이, 동물원에서 태어난 1년생 암컷 애랑이, 야생에서 잡힌 1년생 암컷 늑순이, 동물원에서 태어난 1년생 수컷 참낭이다. 늑돌이 늑순이 남매는 생후 3개월 만에 길림성 완달산에서 잡힌 야생 늑대다. 참낭이 애랑이 남매는 지난 5월 하얼빈 동물원에서 태어난 동물원 1세대다. 근친 교배를 막기 위해 남매를 서로 분리시켜 2개의 우리에 짝을 지어 주었다. 늑대의 관계는 먹이 싸움으로 알 수 있다.
늑돌이가 먼저 물었던 먹이를 에라이가 가로챈다. 보통 늑대 사회에서는 수컷이 암컷보다 우위를 차지하지만 아직 에랑이와 늑돌이 사이에는 서열이 정해지지 않았다. 먹이를 먹다 말고 에랑이가 늑돌이와 교대를 한다. 아직 경계심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건너편 우리에서는 늑순이 혼자 먹이를 받는다. 유난히 겁이 많은 참나이는 아직도 꼭꼭 숨어 있다. 과연 만주 늑대의 복원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이미 세계 곳곳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다. 1943년 늑대가 멸종한 미국은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늑대 복원 작업을 시작했다. 이 복원을 위해 모두 6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다. 85년 1월 41마리의 늑대가 캐나다에서 옐로스톤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현재 옐로스톤의 늑대는 모두 100여 마리로 늘어났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도 늑대가 거의 지역적으로 멸종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게 늑대가 없어지면서 생태계가 뭔지 모르지만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알게 된 거죠. 취재팀은 늑대 추적에 나서기 전에 늑대의 발자국 모양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1년생) 늑대의 발자국은 폭이 6cm. 걸음걸이에 따라 발자국도 다르게 나타난다. 빠른 걸음일 때는 마치 두발 짐승처럼 보이지만 천천히 걸을 때는 뒷발이 앞발 바로 앞에 찍히면서 4개의 발자국이 선명히 나타난다. 산맥은 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냥. 취재팀은 경북 예천군 기곡리 마을로 향했다. 낮은 야산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이곳은 야생동물의 이동 길목에 해당한다. 거기 가면은 사람이 한 30명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다고. 늑대는 주로 바위 틈이나 자연 동굴의 보금자리를 만든다. 마을 주민이 알려준 그 동굴을 찾아가 봤다. 오소리 나다 우리 애는 못 들어가야지. 그러나 동굴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단위 거미줄이 있으면 새끼를 놓고 그래도 좀 서식처로 이용할 것 같으면 이 상당한 많은 횟수를 왕복을 했을 건데 그런 흔적이 전혀 지금 발견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동굴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취재팀은 의외의 수확을 얻었다. 근데 이제 미키 가지고 있는 이 정도 크기로 봤을 때 폭이 6cm가량 되는 포유류 발자국. 만주늑대의 발자국과 똑같은 크기다. 만약 그것이 늑대의 발자국이라면 늑대가 이 길을 지나갔다는 뜻이다. 취재팀은 이곳에 잠복해보기로 했다. 늑대가 사람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취재팀은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늑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늑대가 먹이를 찾아 나설 시간이다. 늑대는 죽은 동물의 시체가 썩는 냄새를 1km 떨어진 곳에서도 맡을 수 있을 만큼 후각이 발달해 있다. 먹이의 냄새를 맡는다면 늑대는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늑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늑대를 찾아 나선 지 어느덧 한 달. 상주와 예천, 의성 일대를 샅샅이 찾았지만 늑대를 만나지 못했다. 지나는 마을마다 노인들의 기억 속에 있는 늑대를 만났을 뿐이다. 예전에요. 여기 늑대는 우리가 젊을 때요. 떠들할 때 여 개미를 돌아다녔어. 많이 다닙니다. 여기 집 옆에까지 와가지고 살아.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들어 늑대가 늑대 보이죠. 천지 빛깔이. 아, 여기도 또 오늘 뭐가 있네. 뭐. 예전엔 흔히 볼 수 있었던 늑대가 갑자기 사라진 원인은 무엇일까? 이 동물들이 제대로 좋아하는 이동 통로에다 이걸 갖다 정확하게 설치해 놓으면 동물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걸리들 수밖에 없는 거지. 나무에 바퀴 가지고 있어. 늑대를 추적하는 동안 취재팀은 숲속에서 무수히 많은 올물을 발견했다. 이 무차별한 밀렵도 늑대를 사라지게 한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원인이 있었다. 일본 헌병대, 경찰대가 아주 조직적으로 소위 그 토벌대를 갖다 조직을 해서 성능 좋은 총을 가지고 이제 그 사냥을 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 몰이꾼으로서는 아주 거기 주민들을 갖다 수백 명, 수천 명씩 동원을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몰이를 해서 상거리 산을 갖다 훑다시피 해서 말이죠.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일제시대 늑대의 대량 살상은 멸종위기의 서곡이었다. 당시 조선 총독부 관보인 조선휘보는 늑대 살상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해로운 짐승이란 이유로 마구잡이로 살상된 야생동물은 호랑이, 표범, 곰, 늑대 등. 늑대는 1915년과 그 이듬해 모두 228마리가 죽었고 10년 동안 모두 1200마리의 늑대가 죽어갔다. 우리가 생태계의 그 나름대로의 그 기능을 가지고 존재하는 각 구성원 동물종들을 인간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이때까지 생태계를 다뤄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이 때로는 한 종을 멸망케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1960년대만 해도 이미 야생 늑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동물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1964년 창경원 동물원에서 야생 늑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60년대 초반에 영주에서 4-5마리를 갖다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뭐 여기저기서 늑대 새끼다 해서 이제 더러 갖다 기르기도 했는데 기르다 볼 것 같으면은 그게 아니고 나도 그때 늑대를 갖다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 그 시행착오를 갖다 많이 일으키다가선 영주에서 늑대를 갖다 구하고 보니까 이게 늑대구나. 그 후 이 영주 늑대가 우리나라 늑대의 명맥을 간신히 이어간다. 취재팀은 영주 늑대 기증자인 전기준 씨를 수소문해 보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고인이 된 후였다. 묶어가지고 에다가 그냥 작년에 돌아가신 이제 어른이 저들도 아마 그때는 아마 그 성인이 다 됐고 그래서 짐승을 좋아하길래 이웃 동네에서 그 이제 바구니에서 이제 늑대 4마리를 가져왔어요. 어린 늑대 강아지를. 그 어른은 이제 늑대를 보고 아시고. 전기준 씨가 데려온 새끼 늑대들은 3, 4개월이 지나자 완연한 야생 늑대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웃 동네에서 돼지 새끼들이 이제 오거나 뭐 송아지 애들 그때는 풀어놓고 살았잖아요. 이제 오면은 자기 사정 거리 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그 목줄이 있으니까 그때 노려가지고 한꺼번에 콱 무면은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죠. 그게 참 그때는 그래서 영주 시내에서도 학생들이 견학을 왔었죠. 그 늑대를 못 봤으니까. 여기가요 우리가 이 집을 지어서 그렇지. 영주 늑대를 들여왔다는 이웃 마을을 찾아갔다. 굉장히 꼴짝이. 여기 이사 와가지고 이제 아줌마니들을 불러가지고 산에다 이래 풀을 심고 이래 하는데 그 아줌마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고래 오니까 늑대 없디까 이래요. 그리고 아이고
없던데 그 옛날에 여기가 늑대고리랬는데 이래다 그러더라고. 요새는 없습니다. 요새는 뭐 아무도 못 봤어요. 늑대골이라 불릴 만큼 늑대가 많았다는 마을 뒷산도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늑대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지난 60년대 우리 산하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늑대. 그러나 지금은 서울대공원에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서울대공원에 남아있던 마지막 영주 늑대는 지난 97년 죽었다. 이로써 한국 늑대의 명맥도 끊어졌다. 취재팀이 다시 만주 늑대를 찾았을 때 늑대들은 환경 적응을 모두 끝낸 후였다. 이제 각각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늑대들만의 규율이다. 대장이 된 늑돌이는 모든 먹이를 독차지한다. 에라이가 자신의 먹이를 받아먹는 것도 대장에 대한 규율 위반이다. 따가운 경고가 따른다. 늑돌이 아량으로 에랑이도 먹이를 먹기 시작한다. 하지만 먹이를 먹는 속도가 늑돌이보다 2배나 빠르다. 이것이 약자인 에랑이가 터득한 생존법이다. 언젠가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살아남는 훈련이 필요하다. 늑순이와 참랑이 우리에서는 특이하게도 암컷인 늑순이가 수컷을 누르고 대장이 됐다. 현재 야생 상태의 늑대가 있다면 최소 2마리에서 4마리의 무리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4마리 무리 늑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해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늑돌이다. 늑선이 우리로 들어간 늑돌이는 단숨에 먹이를 차지해버린다. 새로 등장한 강자에게 늑순이는 이내 순정의 표시를 한다. 에라이가 중간 통로에서 우리에 들어갈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3마리의 싸움이 시작됐다. 늑대 사회에서 계급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집단 공격이 가해진다. 에랑이의 등장으로 상황은 달라졌다. 암컷은 암컷끼리, 수컷은 수컷끼리 대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늑대는 무리 중에서 우두머리인 수컷과 우두머리 암컷만이 짝짓기를 할 수 있다. 싸움은 끝났다. 야생 늑대인 늑돌이 늑순이의 승리다. 이 결과대로 짝짓기를 하면 근친교배가 된다.
늑대를 찾기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취재팀에게 한 장의 사진이 날아들었다. 사진 속의 발자국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은 안동 이마댐으로 향했다. 여기도 씨. 댐 주위에 선명하게 찍힌 이 발자국은 폭 10cm, 길이 12cm. 모양과 크기로 보아 다 자란 늑대의 발자국일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다른 한쪽엔 여러 종류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발자국은 동물들이 서로 쫓고 쫓기는 긴박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내 빼고 있는 표적이 그대로 선명하고 있다. 이건 지금 고라니가 굉장히 위급하다는 표시예요. 왜냐하면은 고라니가 평상시에는 발이 절대 안 벌어지는데 발굽이요? 예, 발굽이. 예, 두 개가. 예, 근데 이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지금. 굉장히 벌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위급하다는 표시요. 멀리야만이 빨리 많이 뛸 수 있거든. 멀리. 무엇 때문에 고라니는 그렇게 위급했던 것일까? 고라니가 점프한 길이는 1m 93cm. 고라니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던 것이다. 93. 물과 먹잇감이 풍부한 환경. 더구나 댐 주위에서 발자국도 발견됐다. 늑대가 살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다. 취재팀은 잠복 준비를 시작했다. 물을 먹으러 가는 길목을 찾아 유인 미끼를 놓아두었다. 취재팀은 이곳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다. 새벽 1시. 감시 카메라에 움직이는 물체가 잡혔다. 너구리다. 다음 날 아침. 너구리 발자국 외에 다른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다. 늑대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아직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하나로 늑대 추적에 나선 지 2개월. 그러나 취재팀은 결국 늑대를 찾지 못했다. 늑대는 이미 멸종돼 버렸을까? 지난 94년 세계 자연보호연맹이 펴낸 멸종위기 동물 보고서에도 한국의 늑대는 그 숫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록돼 있다.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야생 늑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취재팀은 영주 늑대의 이동 기록에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했다. 영주 늑대의 새끼 중 일부가 일본으로 보내졌던 것이다. 영주 늑대의 후손을 찾는 과정에서 교토시 동물원에 한국 늑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동물원에 들어서자 한국 호랑이도 눈에 띄었다. 늑대가 멸종한 후 일본은 적극적으로 한국 늑대를 도입해왔다. 도쿄 동물원에 있는 이 늑대의 아종명은 카네스 루푸스 창코. 바로 우리나라 늑대와 같은 종이다. 이 늑대가 바로 영주 늑대의 후손이라면 우리는 우리나라 토종 늑대의 혈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 오오카미가何年前高等動物園に入りましたか。1986年ですから、13年前ですかね。まあその時何匹でしょうか。オスとメスと1頭ずついただきました。
한국 늑대가 과연 영주 늑대의 후손인지를 알기 위해 동물 이동 보고서를 찾아봤다. 다행히 13년 전의 기록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취재팀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도쿄 동물원의 한국 늑대는 13년 전 평양동물원에서 온 것이다. 적어도 13년 전 북한에는 늑대가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엔 야생 늑대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크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취재팀은 지난 90년에 발표된 북한의 학술지를 입수했다. 이 자료는 84년 1월 3일 백두다리에서 늑대를 채집했다고 적고 있다. 북한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북한에도 상당히 늑대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데 현재 멸종된 단계는 아니고 백두산에서 92년경에 조사를 해보니까 5마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이렇게 늑대가 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동물원에서 늑대를 갖다가 야생에서 잡아가지고 온 경우도 있고. 지난 94년 평양동물원. 이 늑대는 바로 백두산에서 잡힌 야생 늑대다. 백두산의 야생 늑대는 백두대간을 오가며 종족을 이어온 우리의 늑대였다. 그러나 휴전선 철책은 그 길을 막아버렸다. 현재 북한 지역에 남아있는 야생 늑대는 한반도 늑대 명맥을 이어줄 가장 커다란 희망이다. 그러나 이 땅에 늑대가 완전한 터전을 잡기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유전적으로 서로 거리가 있고 건강한 개체일 경우에 약 100쌍 정도가 존재할 때 적어도 100년 정도 간신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주늑대 4마리는 이제 올겨울 짝짓기를 해야 한다. 짝짓기에 성공해서 새끼를 낳으면 늑대들은 야생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 갇혀있는 동안 무뎌진 야생성을 회복해야만 자연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번식과 야생 훈련을 거쳐서 새로운 서식지로 옮겨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본격적인 늑대 복원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늑대 복원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한반도 남쪽에서 늑대를 본 것은 1980년이 마지막이었다. 늑대가 곁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존재 이유를 알지 못했다. 왜 늑대가 필요한지 깨달았을 때 생태계 조절자인 늑대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늑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백두산 늑대의 무대는 백두대간 전체가 아니겠는가.